22-4 이 녹화물은 촛불 전국 당시에 국민들이 헌법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저도 그 헌법에 관한 그런 어떤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글을 조금 쓰다가 그것을 다 맺지는 못하고, 그 헌법 정신에 관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법원을 통해서도 가능하겠다고. 법원이란 것은 법에 관한 격언이란 말인데, 법에 관한 격언, 그 법원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그 당시에 작성해 놓은 것인데, 요거와 관련해서는 이 에피소드 22-1 서두 부분에 자세한 그 경위와 그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법원을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추가 설명이나 코멘트가 필요한 수도 있는데, 내용이 압축된 내용이 많고 어떤 법적인 그런 어떤 개념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그러나 제 사정이 안 되어서 그냥 낭독하는 걸로 그냥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그거 청취를 하시면서 한 2번 정도 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22-1에서 자세히 얘기했지만도 헌법에 담긴 정신, 철학, 그것을 우리가 평소에 그 기억을 하고 있으면 개인 생활이나 공동체에서 어떤 사회적인 발언이나 어떤 여러 가지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의식이 진화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 대한 이해의 재구성을 통한 의식의 진화, 뭐 법원을 통한 실제 헌법, 정치의 이해, 이런 부제도 붙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통 우리가 법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이게 무슨 의미다, 뭐 그런 거하고 다른 차원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단지 그렇지 않고. 자,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걸 뭐 흔히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자, 이게 읽어보겠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동해보복의 사상으로 탈리오 법칙으로 알려진 이것은 인권이 실린 법체에서는 사라졌다. 인간이 진화하면서 복수로서 범죄가 예방되는 것도 아니고 야수가 아닌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는 인식에 이르렀다. 그런데 21세기에 이르러서도 이 동해보복의 정서 그 자체가 과연 없어진 것인지 단언할 수가 없다. 무슨 사건 보도가 되었을 때 평생 감옥에 썩어라, 때려 죽여라 라는 은사의 댓글이 절비하니 말이다. 개개인의 삶에서의 불만이나 답답함이 그 저간의 사정까지는 모르는 특정의 사건으로 넘어가 버린다. 공권력을 도구로 하는 마녀 사냥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개념보다도 어떤 할 얘기 좀 있긴 있는데, 뭐 인터넷 같은데 보면 막 이렇게 마녀 사냥하듯이 그러니까 막 평생 감옥에 썩어라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인터넷에서 하는 얘기지만도 어떤 시민적 의식의 발전에 이제 저해를 가져오고, 그러고 법이 어떤 존재하는 이유는 인권 관련된 이런 건데, 그거에 대한 어떤 평소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이 부분도 좀 더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또 이런 법원이 있습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 법에도 눈물이 있는지 보죠. 법적 작용은 재정이나 개정, 판단, 집행으로 크게 나뉜다. 눈물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은 대체로 판단의 단계이고, 판단은 주로 판사의 영역이다. 법의 집행의 영역에서도 눈물이 개입할 수 있다. 또 우리의 경우 기소 독점 등 검찰 과잉이어서 검사 단계에도 눈물의 개입이 많을 여지가 있다. 재판에서 정상 참작과 관련된 표현인데, 이것은 인간을 위한 법이라는 차원에서는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고 이름 붙일 것은 없다. 어쨌든 인간에게 군림하는 법이라는 전제에서 정상이 참작된 결과로서는 검찰에서는 기소유예나 약식 기소가, 법원에서는
선고유예나 벌금형이 대표적이다. 합의가 되었다든지 행위 자체의 비난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든지 전과가 없다든지 특별히 착해 보인다든지 등등 이유나 사연이야 무궁하지만도 머슴이 신이 되어 은총을 베푼다는 뜻이 하는 바가 없지는 않다. 조금 시니컬한 표현인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슨 말인지. 다시 보자.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언어가 사용되는 경우 인간의 의식에는 법은 감정이 배제된 냉정한 이성만이 바늘로 찔러도 피가 나지 않는 건조한 법조문을 확인하는 영역이지만 그래도 한번 봐준다는 법의 굴림이나 한번 봐달라는 예원이나 굴복의 정서가 깔려있다. 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간을 보살피는 측면은 인간의 역사 안에서 흘린 숱한 피와 눈물의 대가로 성장한다. 흘리는 숱한 피와 눈물의 대가로 성장한다. 인류가 계속되는 한 저 인간의 피와 눈물의 대가라는 전제는 계속된다. 또 저 대가는 법의 제정 개정 단계만이 아니라 법의 판단 단계에서도 적용된다. 이또 기네요. 생각보다. 법의 작용은 단지 법이나 판례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그쳐서는 아니 된다. 법의 적용은 어차피 법의 해석을 거치는 것이지만 그 해석이 확인의 차원을 그리 벗어나지 못하는 수동적 해석에 갇혀서는 아니 된다. 더 정확히 말하면 법의 해석이 입법의 불비를 보충하는 적극적 해석으로 나아가야 한다. 입법은 일어날 모든 경우의 수를 커버할 수 없는 점, 입법과 판단의 영역이 늘 명쾌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닌 점, 그 무엇보다도 판단의 단계에서 그 국가 사회를 지배하는 무기 불평등을 최대한 제거해야 하는 점 등등이 법의 적극 해석을 정당하게 하고 또 판단의 담지자는 그것을 수행할 소명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삶의 기본 토대인 주거권의 경우 전형적인 무기 불평등의 영역이다. 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우리의 주거권은 선진국의 법제에 비해서 훨씬 불안정하다. 상가 임대차는 자본의 입장을 돌보는 관념의 찌꺼기가 많이 남아있어 더 불안하다. 법도 훨씬 후진적이고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 사회적 세의 배분도 그렇다. 사회적 세의 배분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니 임차인이 임대차 보호법조차 알뜰히 찾아 먹지도 못한다. 임대인의 싫으면 나가라 새로운 계약에 의한 것이니 그 조항의 적용은 없다는 등의 일갈이 적법 여부를 떠나 먹혀버린다. 서울 홍대 인근을 비롯해 다수의 동네에서 소위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것으로 한때 이슈를 점한 일이 있었다. 그야말로 불로소득의 전격적 실현인 현상이다. 저는 지극한 부당을 얻지 못하는 땅에서의 99%는 대체 무슨 희망을 가질 것인가? 저 폭력의 경제는 정의와 공존의 이념이 살아 숨쉬는 땅이라면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 저 부정의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고민하고 대책을 짜고 있고 관련 법이 국회나 지방의회에 계류 중에 있겠지만 그것이 세월아 내월아 하고 칼질되고 있겠지만 그것이 자본의 부당한 자기증시 그 자체에 손을 대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는 한에서는 결국 요원하다. 부당이득의 전면적 해소가 실행되는 이념이 먼저 그 국가 사회에 상존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그 이념의 힘에 의해 즉각 관련 법의 정비가 가능해야지 비로소 해소되는 일이다. 이것도 결국 이 땅에서는 법이 제어하지 못하는 법 밖의 폭력이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법 밖의 세력일 때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법 밖의 세력일 때는
크게는 자본 정글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원인이 있다. 한편으로 법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과 같이 실무 관행이나 대법원 판례를 찾기에 급급해서는 법문화의 발전과 민주화는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다. 법 제도와 관련된다든지 법 철학이나 이런 얘기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이나 코멘트가 좀 필요한데 역시 못 붙이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미안합니다. 이 부분도.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말도 나왔는데 좀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죠. 선하고 의로운 것도 이것을 추구함에 있어서 위력과 사기로서 하면 악이고 부정한 것이 된다. 자, 이런 법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읽어보도록 하죠. 예. 이것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즉 아무리 좋은 목적이더라도 수단이 나쁘면 옳지 않다는 말과 그 개를 같이 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신분 질서에 의해 유지되던 옛날에도 그렇지만 돈이라는 수단을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떤 목적도 수행하기 어려운 오늘날에는 더욱 그렇다. 네이버 지식인 백과에는 탈산업사회에 대하여 미래사회학자인 다니엘 벨은 산업사회 이후 나타날 정보화된 사회를 탈산업사회라고 칭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사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탈산업사회에서는 노동인구의 대부분 전문 서비스업 종사자이고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론적 지식이 기술적 신을 주도하며 정보와 지식이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고 운송과 통신혁명으로 세계화 시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따라서 탈산업사회에서는 과거보다는 미래를 지향하고 재화보다는 서비스에 기초한 경제가 나타나며 생산 방식도 다품종 소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한편 중앙집권적인 관료제는 약화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적 신에 적응할 수 있는 고도의 사고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요구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탈산업 사회는 탈공업 사회라고도 한다. 라고 그렇게 기술되어 있다 말이죠. 기술되어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보화 사회를 지나 지식사회에도 깊어져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달려간다는데 지구촌에도 대체로 그렇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굴러가는 태도로는 저 진단은 그냥 헛소리일 것으로 싶다. 그렇고 어쨌든 공격적 공급, 대량 소비, 정보의 홍수, 통일적 가치의 상식, 윤리의 해체, 다양성이라기보다는 혼란과 착종의 관계들, 모든 것의 통제자로서의 돈 등등, 노골적으로 말해 돈이 아니면 그 어떤 공간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없는 현실이다. 비단 연예인만이 아니라 정치인, 언론인, 여타 직업 방송인들도 방송, 포탈, 유튜브 등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환장을 한다. 포탈에 누가 실시간 이슈에 오른다든지 관심이 집중되고 노이즈 마케팅보다 더 주요한 수단이 없다고 할 지경이 되었다. 이 모든 것에는 옳음이나 정의의 관념과는 관계가 없거나 그것에 반하는 경우에도 어쩔 수 없다는 의식이나 무의식이 깔려있다. 나아가 시류를 지배하는 도덕성에 티가 날 만치 반하지 않으면 오히려 타락이 지렛대가 된다. 하고자 하는 어려운 일도 편법, 과장, 노이즈 마케팅, 트릭, 대중의 가벼운 심리를 포착하는 유인책의 실행, 돈에 의한 무차별적 광고 등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개시도 그 지속도 불가능한 시대이다. 대중은 저런 수단들을 부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요청에 따른 필요로 이해를 하거나
오히려 유능함으로까지 수렴한다. 그렇지 뭐 하는 식이다. 한편으로 법도 저런 수단들에 대해 좀채로 사기로까지는 포착하지 않는다. 법이 자본주의의 산물인 까닭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법도 세상과 일심동체가 되어버렸다. 이때 법은 타락이 아니라 현실의 수용이라고 자기 정당화를 구성한다. 사기의 에너지가 보편적 정서로 재구성된 시대이기에 법의 간섭은 배제된다. 하여 널리 법이 간섭하지 못하는 일들이 삶을 규율하고 지배한다. 이 같은 이치로 법치주의는 결국 약한 고리나 일부만을 걸러내는 체면치레의 기능을 극복하지 못한다. 선한 목적과 부정한 수단 사이의 분리는 돈과 시류라는 저 거대한 사회적 에너지가 탈락할 때 비로소 가능할 것 같다. 즉 여기서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이게 돈이 아니면 어떤 의로운 목적, 좋은 어떤 뭘 목표로 하더라도 돈에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참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라는 것은 그거는 어떤 양화를 구축하는 악화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어려운 그런 어떤 의지로서 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과 손을 잡고 돈의 도움을 받고 수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참여한 사람들이 뭐 변질한다든지 어떤 초심을 잃어본다든지 그런 어떤 위기를 맞는 어떤 그런 시대라 이런 얘기죠, 지금은. 그러니까 인문적인 어떤 소양을 쌓는 경우에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죠. 이게 지금 유튜브 같은 데도 다 이런 거와 관련된다고 봐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뜻이 있어서 뛰어들었다가 들어보니까 이게 장사판이고 완전히 그거 뭐냐면 흥미 위주로 만들어야 되고 또 상대방을 악마화 시켜야 되고 그래야지 관심을 받고 구독도 눌러주고 댓글도 달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그게 다 넓은 의미에서 돈하고 관련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진정하게 필요한 의로운 목소리는 자꾸 없어지고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많이 느끼고 이런데 저도 뭐 조금씩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런 어떤 시류라든지 지배적인 환경을 그렇게 깊이 못 들어가서 그러는지 뭐 조회수도 별로 없고 뭐라 그럽니까 방금 그거 찍어주는 거 빨간데 구독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하면서도 좀 힘들고 그렇네요. 구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웬만하면 하기야 뭐 좀 재미는 없는 글이죠. 뭐 사유하고 이런 글들이 많으니까 무슨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많고 이거 여기서 한 번 더 해야 되나 한번 보자. 여기서 끊어야 되나? 요 밑에 한 개만 더 할까요? 요거 맞죠? 권리가 있는 곳에 구제가 있다는 그 법원도 있는데 이걸 간단히 읽어보죠.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사이에 시간이 너무 흘러버려 의지의 탈락이나 시효로 인해 상대방이 가진 것이 없거나 재산을 빼돌리고는 배째라고 나와버린 경우 파산이라는 제도로 인해 엿먹는 일이 있지만도 이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이므로 따로 그렇지 않는다. 그 파산 제도에 대해서 언젠가 설명할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저것을. 도덕적 해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 저거는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저건 어쩔 수 없이 필요 불가부적인 그런 제도이거든요. 제도적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말로만 했지 문서를 남기지 않아 법에 의한 권리 행사가 실패하는 경우 형아우하며 이루어진 거래가 사고를 친다. 원래 그래요. 내가 가진 권리의 경제적 가치에 비해 법률적으로 너무나 복잡해서 법률 전문가들이 조력을 기피하는 경우 법률 전문가들 자신들에게 돈이 안 되는 경우는 물론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법리를 제공받아 어찌해야 할지 결단할 수 없는 경우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권리가 있어도 구제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예, 맞습니다.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든지 어떤 권리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나서서 하려고 보면 이제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이래요. 이게 인간 현실이에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끊도록 하죠. 한번 보자. 이게 한 번만에 끝내서 한 번 더 해야 되나? 이거 한번 권리, 자, 요 부분은 더 기나? 아, 여기까지만 한 개 더 하죠. 예, 여기까지만. 뒤에 있기 좀 긴 것 같은데. 보자. 그렇지. 여기까지. 여기 한 개만 더 하죠.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해하지 않는다. 이런 법원이 있습니다. 요게 뭔지 보죠. 권리의 행사가 타인의 이익을 해치거나 타인을 고통에 들게 하는 일은 없다는 말인가. 법에서는 권리 남용에 관한 것이 있지만도 그런 권리를 남용하지 못한다는 게 법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에. 판례들을 보면 법 자신의 최소한 체면치레 용에 지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정말 어쩌다가 저것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법이 은전을 내리듯이 온갖 주저리 이유를 달아 겨우 인정하는 정도이다. 법에서 말하는 권리 남용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법적인 보호 범위 밖에 있으면서 동시에 사회적 정의의 관념에서는 필연적으로 타인의 이익이나 고통에 관련될 수밖에 없는 권리의 행사가 넘친다. 세상에서의 더 무서운 진실은 법으로 규율되기 어려운 영역에서 법 밖에서 일어나는 불공평이나 갑질에 더 많이 모여있다. 법인이 법원인이 하는 것이 존재해도 구제할 수 없는 것이 넘친다. 법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마치 운명인 듯이 평가되는 일들이다. 이건 역시 그 국가 사회의 성숙도와 신뢰 자본에 의해서 해결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아무리 새로 법을 만들고 기술적으로 대처를 하더라도 안 된다. 국부를 신뢰 자본의 형성에 투입하는 것이 그나마 빠른 길이다. 예, 그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법하고 직접 규율되는 거 외에 어떤 사회적 힘에 의해 가지고 세상이 규정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대기업이 이렇게 비중이 큰 나라에서 특히 더 그렇죠. 대기업의 갑질도 좀 많고 이런 나라에서는 재벌 대기업 이런 거, 재벌 대기업 뭐 귀족 노조 이런 그러나 공조직이 안정한 직장 안정하게 누리는 공조직들 소동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가진 그런 어떤 사회 제도가 만들어 놓은 관행이나 이런 것들 만들어 놓은 어떤 힘에 의해서 사회가 규정되는 게 많죠. 법이 어떻게 간섭하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물론 법을 어떤 선진화시키면 그런 거 다 간섭할 수 있죠.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하고 일단 끊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한두 개 더 남았는데 어쨌든 고맙습니다. 예, 구독 부탁드리고요. 예.